구성원들 간에 뒷담화하는 구성원, 자기 옆에 동료들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강력한 원칙과 시스템, 무언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께 합의하고 먼저 그 원칙을 선포하고 지켜나가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리박스 리모닝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코치 정현주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저희 리박스 컨설팅의 정태희 대표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화사하십니다. 아, 저 모란 원장님 꼭 네. 언급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리박스 리모닝 많은 구독자들께서 이제 정말 댓글로 다양한 사례들과 본인들의 이야기를 막 남겨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정태희 대표께서 무언가 해안을 가지고 많은 솔루션을 줄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 책임감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주변에서 많이 칭찬과 복도다 주시니까 네. 멈출까 하다가도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 아직 지금 제가 누군지 이거 네.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여긴 어디 구독자. 나는 누구 약간 이러신 거예요 아직도? 네, 근데 아니 너무너무 응원해 주시니까 조금 그 힘으로 계속 조금씩 전진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또 체감하는 건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박스 컨설팅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공부하는 창업자들을 함께 모아보자. 라고 해서 리볼드 클럽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리볼드 클럽 1기가 이제 20분의 정말 중견 그리고 창업 또 스타트업의 또 후계자의 파운더들이 모이시는 이제 모임인데 이 20분이 모여서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사업가 정신이나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등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소그룹 코칭까지 해서 네.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죠. 조직이 막 성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함께 토론하면서 솔루션을 같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좀 외로움이 덜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외로우시구나. 생각보다 많이 외로워요. 눈물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셨구나. 리더 입장에서 구성원 가운데 솔직히 빌런 같은 구성원들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른바 대표님 특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소갈이 하셨던 거 여기서 풀어내십시오. 먼저 한 분은 아직은 저희 조직이 그리 크지 않아서 늘 좋은 말씀을 귀동냥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조직이 크게 쪼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회사의 시작을 함께한 팀원들과 조직이 커지면서 새로이 함께하게 된 팀원들 간 문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대표로서 그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빌런 구성원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 10명인 기업의 대표님 그리고 30명의 기업인 대표님이 있는데 그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CEO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 3, 10, 그 다음에 30, 100, 300, 1000의 법칙이 있어요. 기업 경영에 변곡점이 있거든요. 구성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채용이나 직급이나 뭐 평가나 보상이나 그 인사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명이나 20명 조직은 갱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무언가 역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떨어지는 일을 빠르게 해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30명, 50명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 시기에는 이제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고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쪼개진 기업일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원조 멤버랑 부딪힐 확률이 큽니다. 네. 그럴 때에는 강력한 원칙과 시스템, 무언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께 합의하고 경영자이신 대표님이 먼저 그 원칙을 선포하고 지켜나가는 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저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조치를 해보긴 하셨을 것 같아요. 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뭐 이러셨을 것 같은데 이런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괜히 지금 땀내. 네, 땀이 나요. 제가 뭔가 해결해줘야 된다는 이 강박이 저의 병이긴 해요. 사실.
왜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통이 막혔다라는 그 말 자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불편함이라는 게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었고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굳어진 뭔가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빌런은 1번 인지적으로 본인이 진짜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면 그 행동이 왜 잘못됐음을 왜 이게 중요한지를 찬찬히 1대1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어서 그런 것들이 기업과 조직과 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눈을 보고 나도 대표로서 어떠한 것들을 도와줄게 어떠한 영역이 내가 고쳐나가야 되나 라는 여지를 주면서 네. 그 인지적인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주 얄궂게 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얄궂다라는 네. 용어 나왔습니다. 얄궂다. 단호함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축구라고 치면 축구의 원칙이 있죠. 어떨 때 어떤 행동이 페널티를 먹는지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더 많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주고 네. 그 원칙을 어긋나게 했을 때는 반드시 페널티를 빨간 카드를 된다라는 죄송합니다. 빨간 카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게 제가 이제 연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코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꼭 받아야 돼요. 저 지금 변해가고 있다요. 네, 좋습니다요. 예. 그래서 이런 빨간 카드를 받게 되는 아. 그러한 이제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성원들 간에 뒷담화하는 구성원 자기 옆에 동료들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네가 조금 더 조직의 긍정적인 면과 그런 비전을 그 친구한테 얘기해주면 어떻겠니? 약간 이렇게 애둘러 얘기하는 건 그게 어떨까요? 인사 제도에 제도화된 게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고 그래요. 긍정 문화와 긍정 마인드를 심고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구성원들이 사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구성원들이 악화를 양화로 구축하게 하지 않게 양화를 악화를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내가 어떠한 구성원을 인재라고 정해놓고 그 인재처럼 닮아가 이게 바로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거든요. 아하.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그들이 생각하는 행동, 그들이 왜 우리 회사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남은 구성원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만 성공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만 인정받는구나라는 미러링, 거울링이 네.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빌런 한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스타들을 만드셔서 그 스타들이 빌런을 설득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좋다. 그래서 단호한 리더가 되시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절대 허할 수 없는 원칙.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융통성이 있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다라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대표님만의 리더십을 한번 개념화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만둔 사람은 말끝마다 제가요? 왜요?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구성원들을 알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를 추궁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우리 회사나 나에 대해서 걸어다니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